폭우 속에서 고구려 병사들의 긴 행렬이 산등성이를 따라 침묵 속에 이동한다. 수많은 횃불이 엄격한 곡선의 빛을 이루고 아래로는 어둠에 잠긴 백제 평야가 멀리 보인다. 제1군은 이미 아차산을 벗어나 도강 준비를 마쳤고 제3군도 서쪽으로 진출하여 한강 언저리에 접근하고 있다. 이들이 도강을 마치면 마지막으로 제2군이 도강하여 위례성을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갈 것이다. 백제 몽촌 토성 외곽에 밤 비가 내리고 있다. 고구려 척후병들이 성벽과 함께 진흙길과 수로를 살핀다. 얕은 물길에 횃불빛이 반사되고 나무 말뚝과 흙 제방이 보인다. 막강했던 몽촌 토성도 대홍수로부터의 내상이 워낙 컸는지 안에서 소리는 나지만 성 밖의 척후병까지 살피지 못하고 있다. 작전에 앞서 경계에서 실패하고 있다. 고구려 제1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몽촌의 외곽 방어선이 압박 속에서 허무하게 무너진다. 목책이 휘어지고 쓰러지며 백제 수비병들이 비와 진흙 속에서 밀려난다. 병영에 단단히 구축해둔 방어 장치들이 대홍수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단지 병사들의 용기만으로 고구려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비 내리는 밤의 위례궁 병영. 하미크 장군이 젖은 갑옷을 입은 채 전선을 점검한다. 진흙 바닥 위에 흩어진 발자국들, 소박한 목조 막사와 천막, 전령이 숨막히게 달려와 전해준 비보들. 몽촌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 몽촌 방면으로 편제된 병력의 절반 이상이 이미 사망했다. 예상 못했던 바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빠른 붕괴의 하미크 장군이 커다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폭우 속에서 몽촌 토성의 목문이 열렸다. 고구려 병사들이 돌격하며 파죽지세로 성 안으로 진입한다. 젖은 목재에 횃불빛이 반사된다. 백제군이 최후의 방어를 시도하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었다. 여기서 물러서지 말라. 몽촌이 무너지면 왕이 계신 풍납도 위험해진다. 목숨으로 이곳을 사수하라. 여기저기 독전하는 장교들의 외침이 들려오지만 몽촌은 서서히 숨을 다해가고 있다. 풍납 토성 외곽. 초가지붕 창고들이 빗속에서 불타고 있다. 빗속에서 불꽃이 흔들리고 연기는 비에 눌려 낮게 깔린다. 드디어 고구려 제2군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몽촌의 배후 지원이 무너진 마당에 풍납의 위례궁 병력만으로 고구려 제2군을 막아내기는 벅차다. 더군다나 몽촌을 부숴버린 고구려 제1군까지 풍납으로 창끝을 돌리게 되면 이후 결과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고구려군의 진격로는 예상했던 바이지만 그들의 화력이 예상 외로 강하다. 밤의 몽촌 토성 토루. 비로 인해 흙이 씻겨 내려가지만 고구려 병사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경사면을 따라 올라간다. 이곳이 몽촌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여기가 무너지면 몽촌은 완전히 숨을 거둔다. 고구려 제1군 병력 일부는 벌써 풍납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남은 병력으로도 충분히 몽촌 점령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제 위례궁이 있는 풍납이 위험하다. 밤의 위례궁 내부. 희미한 기름등 아래 전령들이 봉인된 문서를 목조 기둥 사이로 전달한다. 몽촌은 이미 거의 무너졌고 삼성 방향에서도 고구려 제3군이 탄천을 장악하여 삼성 토성 잔존 병력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진다. 반가운 소식은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는다. 위례궁 병영 내부. 하미크 장군이 마지막 병력 배치를 거리와 간격으로 조정한다. 병사들은 비에 젖은 땅 위에 서로 떨어져 있다. 여기가 물러날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다. 귀관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순간 백제는 숨을 거둔다 생각하고 죽음으로써 이곳을 사수하라. 조금만 버티면 몽촌과 삼성 방면 병력들이 도와주러 올 것이다. 하미크 장군의 명령이 피를 토하는 듯하다. 그러나 병사들도 이미 알고 있다. 몽촌과 삼성 방향에서 백제군이 패퇴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미 아름아름 전해진 것이다. 더 이상 지원군은 없다. 밤의 위례 성거리. 백제 병사들이 이동하는 데 섞여서 민초들이 빗속에서 서둘러 대피한다. 보따리와 수레를 들고 이동하는데 목조 가옥과 좁은 흙길,
최소한의 등불은 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어제까지의 홍수 피해에 더하여 고구려군까지 쳐들어오자 민초들은 이제 자포자기하는 기분이다. 피난이라고 떠나기는 했지만 이는 안전을 위한 반사적 본능이었을 뿐 집을 떠난 길거리가 더 안전하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이들은 그저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따름이다. 위례국 내부 사방에서 동시에 고구려 병력들이 공격하고 있다. 동쪽에서는 몽촌을 부수고 넘어온 고구려 제1군, 북쪽 강변은 이제 막 도강을 마친 고구려 제2군, 서쪽으로는 탄천에서 넘어온 제3군까지. 특히 1군과 3군의 출현은 그쪽 방면 백제군의 전멸을 뜻하는 바라서 백제군 병사들의 충격이 컸다. 교차로와 골목마다 고구려군의 횃불이 나타난다. 어느덧 백제군보다 고구려군의 숫자가 더 많아진 느낌이 든다. 풍납, 몽촌, 삼성 모든 곳에서 백제군 군사시설이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아 처참하게 붕괴된다. 대홍수로 인해 이미 기반이 크게 흔들린 상태였기에 조금의 충격만으로도 시설은 쉽게 허물어지고 만다. 목재 들보가 떨어지고 사방으로 진흙이 튄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병사들의 움직임이 파편과 물속에 희미하다. 더 이상 적군과 아군의 분간조차 희미한 전장터가 되어가고 있다. 하미크 장군이 조금 전까지 서 있던 병영의 공간이 비어있다. 비에 젖은 땅, 부러진 말뚝과 버려진 갑옷 한 점, 그리고 하미크 장군의 투구. 발자국이 끊겼다. 하미크 장군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이제는 독전하는 백제군 장교들의 외침조차 들려오지 않는다. 몽촌, 삼성에 이어 풍납도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다. 위례성은 아직 서 있으나 비와 연기, 흩어진 화재에 처연하게 잠겨 있다.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불빛. 위례성은 아직 공식적으로 함락되지는 않았을 뿐 백제로서는 이미 이른 도성이다. 오늘은 한성 백제가 500여 년의 수명을 다하는 날이다. 새벽 무렵 위례성 전장 위로 폭우가 더욱 거세진다. 짓밟힌 대지 위에 물이 고이고 빗줄기가 줄기차다. 백제와 고구려 군단 사이의 체계적 전투는 이미 지나가고 이제는 각계 병사들의 이전투구적 마지막 다툼만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조차도 고구려군의 압도적 승리로 귀결되고 있다. 위례성 인근의 토수로가 넘쳐 역류한다. 진흙물이 위로 솟구치고 횃불은 비에 꺼진다. 목조 구조물은 흠뻑 젖어 있다. 홍수와 전쟁 양쪽에서 충격을 받은 마을들은 이제 초토화되었다. 앞으로 위례성을 복원하느니 차라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 새로 짓는 것이 나을 것이다. 폭우 속에서 풍납 토성의 토루가 붕괴된다. 이미 앞서 몽촌 토루의 붕괴에 이어 풍납마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판축기법으로 건설되어 석벽보다 단단했던 토성들이 무너지고 있다. 큰 흙덩이가 미끄러져 내려오고 사람들은 도망치며 피하기에 급급하다. 풍납 토성 외곽. 불과 홍수가 겹친다. 타오르던 초가가 상승하는 물에 잠긴다. 연기는 비에 눌려 낮게 깔린다. 위례성은 이제 마지막 단말말을 내뿜고 있다. 500여 년의 흔적까지 지울 정도로 위례성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풍납, 몽촌, 삼성 토성 내 길들이 물길로 변한다. 흐르는 물에 목조 가옥이 비친다. 가장자리에 고립된 민초들. 그들의 움직임은 공포에 질린 정지에 가깝다. 고립이 주는 공포가 이들을 사로잡고 있다. 지금 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 홍수, 화재, 고구려군, 배고픔, 추위? 이 모든 것들 이상으로 고립이 주는 공포가 크다. 이들이 의지할 것이 전멸한 것이다. 어둠에 잠긴 위례국 내부. 바깥에서 빗소리가 들린다. 하나의 흔들리는 등불만이 빈 왕실 공간을 비춘다. 왕이 보이지 않는다. 왕을 모시던 내관들과 궁녀들도 흔적조차 사라지고 없다. 바쁘게 뛰어다니며 소식을 전하던 전령들도 보이지 않는다. 위례궁은 이제 주인과 신하들을 모두 잃어버렸다.
풍납 토성 아래 지하 통로가 물에 잠기며 흙에 덮인다. 목재 지지대가 부러지고 흙이 안으로 쏟아진다. 하미크 장군의 명령에 따라 심장실과 지하수로로 들어가는 모든 통로와 지상의 흔적들은 이미 지워졌지만 이제는 그 위를 타다 남은 목재, 밀려 내려온 토사들이 켜켜이 덮인다. 이렇게 위례가 역사에서 사라져간다. 그 누구도 이 땅 밑에 500여 년 화려했던 한성백제가 살아 숨쉬고 있었음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위례궁 회랑. 마지막 목문이 닫혀 있다. 왕은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채 그 앞에 서 있다. 들보에서 빗물이 떨어진다. 묘련옹주와 하미크 장군의 실종, 몽촌과 삼성 방면 병력의 전멸, 위례궁을 지키는 풍납 병력의 마지막 혈투만이 간간히 들려온다. 이제 나도 갈 때가 되었구나. 해월은 무사히 탈출했을까? 마지막 때의 묘련을 통해 비선 조직원들에게 해월을 챙겨줄 것을 당부해 두었지만 이 혼란 속에 누군들 안전하랴 싶다. 내리는 빗속 너머로 백제 왕조의 화려했던 옛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풍납, 몽촌, 삼성 토성들이 무너지고 그 자리가 물에 밀려온 진흙과 화재의 잔해에 덮이며 가라앉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모여 온기를 나누던 건물의 윤곽이 사라지고 그 위에서 비가 표면을 고르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과거 화려했던 백제의 도성이 단지 평범한 지형이 된다. 화려했던 역사의 흔적들은 땅속 깊이 묻히고 만다. 위례궁 밖. 고구려 병력이 빗속에서 멈춰 서 있다. 더 이상의 진격은 의미가 없다. 횃불은 낮게 내려가 있고 병사간 간격은 넓다. 이미 승부가 결정된 전투이다. 백제군 왕실과 병영 수뇌부는 전멸한 것으로 추정된다. 간헐적 전투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백제 병사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지 오래이다. 무엇보다도 왕실과 군 수뇌부의 명령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백제군은 더 이상 싸울 의미가 없다. 고구려군의 피해는 생각보다 적었다. 제1군과 제3군은 거의 대부분의 병력을 온전시키면서도 큰 전과를 올렸다. 단지 제2군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 역시 예상한 바였다. 하미크 장군이 이끄는 백제 최고 정예부대가 위례궁을 사수하는데 이만한 피해가 없을 리 없었다. 고구려 왕도 각 군 지휘자들을 불러 크게 치하한다. 풍납, 몽촌, 삼성 토성 일대가 두텁게 진흙으로 덮여간다. 아직 남아있는 건물들의 일부가 땅 위에 간신히 서 있지만 발길 한 번에 무너질 정도로 취약해진 상황이다. 멀리서 볼 때 성곽조차도 이제 인공 구조물로 읽히지 않는다. 범람하는 물길이 지형 위에 새로운 선을 그린다. 위례 성이 있던 자리는 이제 평범한 농토나 산지와 구별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위례궁 내부의 중앙 단상. 빗소리에 눌린 빛이 스며든다. 이곳에는 처참한 시신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행동도 없다. 오직 커다란 상실의 결과만 남아있다. 그나마 간신히 버티고 있는 왕궁의 목조 건축물도 곧 허물어질 것이다. 권위를 상징하는 화려한 기와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더 이상 목조 기둥들이 버텨줄 것 같지 않다. 위례성의 궁궐 내부.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보일 만한 불빛도 움직임도 없다. 비는 계속 내리고 문은 닫히거나 부서져 있다. 위례궁에서 삶은 완전히 물러났다. 고구려군의 공격이 멈추자 민초들은 슬금슬금 남쪽으로 피난길을 재개한다. 이제 위례 성 안에는 식량도 식수도 찾기 어렵다.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남쪽으로 내려가 살 길을 다시 찾아야 한다. 소문에는 왕족 대신 기술자들 일부가 웅진으로 향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초들은 웅진이 어딘지조차 알기 어렵다. 지속되는 비. 위례 성 일대에는 연기와 안개가 풍경과 섞인다. 더 이상 권력의 중심은 보이지 않는다. 위례 성은 이제 회복 불가능한 도성이다. 훗날 사람들은 이곳에서 배나무를 심어 배를 따먹고 뽕나무를 심어 누에를 키우며 농사를 지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배나무와 뽕나무 및 깊숙한 땅 아래에 찬란했던 백제의 영화가 묻혀 있음을 짐작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철저하게 파괴된 위례궁 내부.
바깥에는 새벽 비가 내린다. 어디선가 나타난 해월이 봉인된 왕명을 말없이 받는다. 왕은 이제 없다. 그의 마지막 밀지만이 이 봉인 안에 담겨져 있다. 봉인 겉면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 웅진에 도착하여 열어볼 것. 이는 해월이 웅진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미 없는 왕명이라는 뜻이다. 위례궁 기록 보관실. 정신없이 서두르는 덕분에 문서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일부는 묶여 있다. 해월이 마지막으로 가져갈 것과 남길 것을 가른다. 위례궁의 마지막을 지켜보기 위해 묘련의 비선 조직이 함께 떠나자는 책은도 마다하고 남았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위례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 이상의 것이었다. 이제 해월도 떠날 때가 왔다. 이른 아침의 한강. 얕은 물과 배를 이용해 작은 행렬들이 이동한다. 이미 백제의 왕실과 주력군이 몰락한지라 고구려군의 감시는 거의 없다. 고구려군 주력도 이미 북으로 이동한 것 같다. 그들의 목적은 위례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었나 보다. 해월은 흐르는 강물에 몸과 마음을 맡긴다. 한강 뱃길을 따라 서해안으로 돌아서 가는 조용한 길. 혹시나 했던 고구려군의 뒤따르는 추격은 없다. 하기사 해월의 차림새를 보거나 백제 주력의 멸망을 생각하면 고구려군이 굳이 추격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비에 젖은 지늘길이 멀리 이어지고 버려진 수레와 발자국은 비에 사라진다. 망한 도성을 등지고 떠나는 발걸음이 가벼울 리 없지만 해월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웅진을 향한다. 웅진 외곽. 아늑한 산지와 강의 구비가 보인다. 새 도성을 세우기에는 다소 좁아 보인다. 그러나 긴 시간에 걸쳐 달리 찾아볼 여유가 없다. 훗날 안정을 되찾은 이후에 좀 더 나은 길지를 찾아보면 될 것이다. 제1차 탈출을 했던 왕족 대신 기술자들이 이미 어느 정도 천도 준비를 갖추어 두고 있었다. 왕이 살아계셨으면 분조이겠지만 왕의 생사가 불분명, 아니 거의 사망 쪽으로 기운 지금 천도가 합당하다. 웅진에는 그동안 백제 왕조의 협조적이던 수촐리 세력이 거리를 두고 대기한다. 수촐리 지역 세력의 지원은 안정적 천도의 필요 조건이다. 3차에 걸쳐 탈출한 위례 사람들을 위해 수촐리 사람들이 급하게 곡식 자루, 말, 무기를 마련해준다. 수촐리의 중심 세력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실무적 협력만이 진행 중이다. 이제부터 할 일이 태산 같다. 새 왕을 세우고 새롭게 조정을 구성해야 한다. 기술자들은 백제의 전통 기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새 도읍에서 필요한 물자들을 마련하느라 정신없다. 모두들 새로운 백제, 웅진 백제를 세우고 있다. 웅진 추락의 전경이 아름답다. 앞서 위례를 탈출한 인력들과 수촐리 지원 세력이 합심하여 마련한 토성 방어진과 목조 구조물이 건실하다. 강과 구릉이 부드럽게 도성을 감싼다. 이제 웅진은 새로운 권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도읍으로 재탄생한다. 웅진의 속속들이 모여드는 백제 생존자들. 1, 2, 3차에 걸쳐 탈출한 왕족 대신 기술자들 외에도 상당수의 민초들이 길을 함께하여 웅진에 도착했다. 의식할 것 없이 자연스레 군데 작은 무리들이 형성된다. 그리고 서로의 역할 부담, 권한과 책임의 배분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오랜 피난길에서 얼굴보다 자세에 드러나는 피로를 감출 길 없다. 하지만 이제 백제는 여기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반갑게 축하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 다시 희망의 불씨를 피어나게 할 수는 있다. 웅진의 임시 기록 공간. 해월이 문서를 새 묶음으로 묶는다. 기록 사이에 빈칸이 보인다. 소박한 목조 책상, 절제된 빛이 새롭다. 해월은 왕의 밀지 내용을 확인했다. 웅진 백제의 첫 왕부터 조정 대신들의 역할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왕의 마지막 명령이 이제 웅진에서 펼쳐질 것이다. 아직 왕이 없는 의례 공간. 상징물은 놓였으나 중앙 좌석은 비어 있다. 참여자들은 거리를 두고 선다. 해월이 조용히 왕의 밀지를 펼치고 읽기 시작한다. 잠시 소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는 왕의 마지막 명령에 복종한다.
그것이 천도의 혼란을 막을 가장 빠르고 강력한 길임을 아는 탓이다. 천도 선언이 말없이 이루어진다. 깃발이나 표식이 재배치된다. 공식 선포보다 집단의 이동이 강조된다. 새로 왕이 될 왕족은 당황한 표정을 잠시 지었지만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인다. 다만 공식적인 즉위 행사는 상황이 안정된 후 나름대로 최소한의 권위를 갖춰 치루어져야 한다는 대신들의 중론에 따라 훗날로 미뤄졌다. 이렇게 웅진 백제의 첫날이 시작되었다. 이들이 떠난 고향 풍납, 몽촌, 삼성 일대는 완전히 진흙과 물 아래에 묻혔다. 그나마 삼성 토성은 고지에 위치한 탓으로 대홍수 피해로부터 어느 정도 비껴나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군의 더욱 가열찬 공격을 받아 풍납, 몽촌에 못지않게 초토화되었다. 훗날 사람들은 삼성 토성 자리에서 기껏해야 깨진 기와장 정도나 찾아낼 수 있을 따름이었다. 풍납, 몽촌, 삼성 토성의 성곽은 이제 거의 지형과 구분되지 않는다. 비가 표면을 계속 매끈하게 만든다. 이렇게 고대 도시는 역사 속에 땅 밑으로 봉인되었다. 풍납, 몽촌 토성자리 1000여 년이 넘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풀과 갈대가 지면 위로 자라난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홍수와 강의 범람이 이 지역을 훑고 지나갔다. 더 이상 아무런 유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땅속 깊이 감추어져 있다. 자연의 풍경만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 하늘이 개며 새로운 도성이 된 웅진을 밝게 비춘다. 강과 구릉, 목조 구조물이 이제 어느 정도 조화롭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한성백제는 비록 승리하지 못했지만 백제는 이곳 웅진에서 이제 다시 안정을 되찾아가는 분위기이다. 아직까지는 과거의 영광을 과시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적어도 백제라는 나라를 지속시킬 힘은 다졌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